자, 이번 시간은 다차원 배열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차원이라 하면 1차원 이상, 즉 2차원, 3차원에 해당되어지는 배열 타입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2차원 배열 선언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바로 보면서 자료형 인티저형으로 해서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시켰는데, 이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1차원 배열이 아니라 2차원 배열입니다. 따라서 앞에 3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뒤에 4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앞에 3은 열을 의미하고 4는 행을 얘기합니다. 즉,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i가 바로 열, 줄에 해당되어지는 거고요. 행이 바로 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num의 0번째 행, 그러니까 0번째 줄에 해당되어지는 것의 값이 1, 2, 3, 4. 그 다음 1번째 행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5, 6, 7, 8. 그 다음 2번째 행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9, 10, 11, 12.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2차원 배열이며, 그걸 이제 출력문으로 처리할 때는 for 문장이 두 개가 들어가죠. 앞에 있는 i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열이고 뒤에 나와 있는 for가 바로 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초기화로 시켰던 num이라고 하는 2차원 배열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의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몽땅 다 출력하는 방법이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for 문장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직접 프로그래밍 해볼 텐데, 이 프로그래밍은 학생 3명에 대해서 각각 한 학생당 4과목 점수를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값의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코드상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여기 첫 번째 코드에 보시게 되면 여기 레드 컬러로 해서 박스가 들어가 있는 인티저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가 배열 변수인데 3하고 4가 있습니다. 이 3이 3명의 학생에 대한 4가 바로 4과목씩 저장할 배열 변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점수를 키보드 입력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며, 아랫부분에 이렇게 레드로 해서 여기 또 나와 있는 부분이 그 학생 수만큼 점수를 입력받은 것들에 대한 총점을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뒤에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솔루션 탐색기에서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셨고, 그 다음 프로젝트 밑에 보면 소스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C 소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항목. 자, 그 다음 여기 안에다가 C 파일명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2차원이니까요. 2차원 ex01.c, 항상 뒤에 확장자 C를 입력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의 소스 파일 폴더 밑에 이렇게 C 소스 코드를 넣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려는 프로그램은 2차원 배열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3명의 학생에 대해 각각 4과목 점수를 받아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것은, 각각의 3명 학생들에 대한 일단 먼저 카운트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그 3명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에 대한 4과목 점수를 받아들여야 되므로 1차원 배열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1차원 배열을 여러 개를 써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2차원 배열 자료 구조를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이 내용들을 프로그래밍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의 시작은 메인 함수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인티저 메인, 그 다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리턴 값을 좀 받아서 처리하고, 그 다음 위에 코드에서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3명의 학생에 대해서 각각 4과목의 점수를 받아 이렇게 했으니까 키보드 입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C 언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scanf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scanf 함수를 정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바로 C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따라서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 header file, 그러니까 stdio.h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될 게 3명의 학생에 대해서 4과목을 받아들여져야 하므로 2차원 배열을 이용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점수는 또 학생 수는 전부 다 정수형으로 받아들이면 되므로 자료형 정수형 인티저, 그 다음에 점수 3명의 학생에 대해서 4과목씩을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바로 3명의 학생의 각각 4과목 점수를 저장하기 위한 2차원 배열을 선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총점과 평균을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해야 되므로 인티저 토탈 총점, 그리고 평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수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수형이 나올 수도 있죠. 따라서 더블형으로 해서 평균을 같이 변수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얘는 이 위한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주성문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서 보여드리지만, 나머지 제가 주성문을 처리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주성문을 처리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하셔야 될 것은 3명의 학생에 대해서 각각 4과목씩을 입력을 해야 되므로 반복적으로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카운트가 필요하고 각각의 점수에 대한 카운트가 필요하므로 인티저 i, 이건 학생 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점수에 관련된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반복 처리해 주기 위한 i와 j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을 처리해야 되죠. 일단 for 문장을 해서 i가 0부터 시작해서 i가 학생 수가 3명입니다. 그러니까 0, 1, 2가 들어가니까 3보다 작아질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를 시키고, 자, 이거는 이제 학생 수에 대한 카운트입니다. 다음은 이 학생에 대한 각각의 4과목 점수니까 for 문장이 또 하나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j가 바로 점수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4과목이니까 0, 1, 2, 3 하게 되면 4과목이니까 4보다 작아질 때까지 j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자, 그러면 이게 화면에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면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기가 이제 편리하겠죠. 따라서 printf 문장에서 몇 번째 학생인지를 먼저 이렇게 학생의, 그 다음 4과목이니까 그 과목도 역시 카운트를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번째 과목 점수를 입력을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주고, 앞에 있는 이 십진수가 바로 뭐냐면 학생에 대한 학생 수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 그 다음에 i번째 과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단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i가 0부터 시작하고 j도 0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0이 들어가게 되면 0번째 학생의 그 다음에 0번째 과목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i가 0이 들어가면 좀 보기 불편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더 편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주면 초기값 0이 들어가니까 0 플러스 1이면 1이죠. 1번째 학생의 그 다음에 J에 해당되어지는 1번째 과목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 여러분들 오류를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학생 수에 대한 거고 이거는 점수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가 점수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i가 아니라 여기가 j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j번째 과목이니까 플러스 1을 해주시게 되면 1번째 학생의 1번째 과목의 점수가 입력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화면에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scanf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정수형으로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들어가고 그러면 1번째 학생의 첫 번째 과목 이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스코어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 i번째 학생의 j번째 과목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배열 변수도 변수니까 변수는 변수가 선언되는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고 그 메모리 공간에 주소가 할당이 되어지며 그 메모리의 사이즈는 정수형 기반으로 해서 변수에 선언되어 있던 할당된 크기만큼이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주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간접 참조 주소하기 위한 기호 %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큰 i가 학생이 먼저 되고 그 i 하나하나에 대한 점수가 이와 같이 입력이 되기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1번 학생의 1, 2, 3, 4의 과목에 대해서 합계 2번째 학생에 대한 1, 2, 3, 4 과목에 대한 합계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반복문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학생 수 i가 3보다 작아질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자 이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합계를 내줘야 되는데 합계는 위에서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고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토탈의 초기화 값은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 반복을 해서 j 과목 1번째 과목, 2번째 과목, 3번째 과목, 4번째 과목을 다 더해야 되니까 0번째부터 j가 4보다 작아질 때까지 j의 과목을 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토탈은 토탈 처음에 초기값에다가 플러스 어디에 있는 스코어 변수에 있는 각각의 i번째 학생의 j번째 과목들을 하나씩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평균을 내야 되니까 average라고 하는 것이 평균 아까 위에서 여기 말씀드렸던 평균을 나타내는 저장 변수를 선언시켜 놨고 토탈 합계에다가 나누기 4과목이니까 4과목 근데 문제는 average가 더블형입니다. 근데 토탈은 인티저형이고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형이 안 맞죠?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average가 더블형으로 처리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씩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 f 문장에서 총점문 한 학생에 대해서 즉 1번째 학생, 2번째 학생, 3번째 학생에 대한 내용들을 다 찍어야 되니까 자, 퍼센트 십진수로 찍고 그 다음 평균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찍겠습니다. 평균을 찍는데 자, 얘는 실수형으로 찍어야 되죠.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해서 LF 해서 찍고 그 다음에 줄을 하나 바꿔주고요. 앞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토탈 뒤에 있는 것이 에버레이지 이렇게 해서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끝났습니다. 여기는 아직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뜬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컴파일,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루션 빌드. 자, 해보시면 콘솔 창 안에 지금 여기 에러가 하나 떴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펑션, 즉 scanf라고 하는 펑션이나 혹은 베리어블이 unsafe 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crt secure no warning 이거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서부터는 스캔F라고 하는 것이 보안이 강하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처리하는 방법 첫 번째, 여기 솔루션 탐색기에 프로젝트 명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으로 갑니다. 가서 구성해 보시게 되면 C하고 C++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일반에 보시면 여기 SDL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SDL 검사는 Security Development Life Cycl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하지 않아서 여기가 지금 예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스핀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아니오가 있습니다. 아니오를 눌러서 적용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장을 눌러서 빌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게 되면 아까 오류가 났던 부분이 이렇게 성공으로 해서 나와서 이 원인 공구창에 대해서는 이제 무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버그에 가서 지금 현재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디버깅 할 필요는 없겠죠. 예, 디버깅이라는 얘기는 오류가 나지 않는 상태로 바꿔서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냥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1번째 학생의 1번째 과목, 그러니까 1번 학생의 4과목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한 과목, 자 2번째 과목, 그 다음에 3번째 과목, 그 다음 4번째 과목, 이게 이제 1번 학생에 대한 거고요. 자 2번 학생에 대해서도 4과목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자, 그러면 이제 1번째 학생, 2번째 학생에 대한 각각의 4과목, 그러면 3번째 학생에 대한 4과목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어지는 총점과 평균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여기가 조금 불편해 보이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거를 하나 넣어주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t 해서 학생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요 앞에다가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예, i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i의 학생. 근데 그게 여러분들 0부터 시작하니까 i 플러스 1을 해주시게 되면 아마 깔끔하게 처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빌드 다시 한번 하시고, 예, 오류 없죠? 자, 디버그 없이 시작을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1번 학생의 첫 번째 과목, 하나, 둘, 셋, 넷. 자, 2번째 학생, 2번 학생에 대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3번 학생, 하나, 둘, 셋, 넷. 자, 하게 되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에 대한 총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 2차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3차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사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하셨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차원 배열의 요소는 행첨자와 열첨자로 사용되며 시작은 0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까 해보셨던 i와 j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2차원 배열의 초기화는 중괄호를 열어서 각각의 쌍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2차원 배열은 주로
이중 for 문장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행에 대해서 그리고 열에 대해서 반복문을 처리해서 행의 수와 열만큼 반복으로 처리하시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예,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